정치권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로 의미가 큰 한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비상계엄 1년이 지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빛의 혁명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대체적으로 지금 대통령과 민주당의 움직임이 이걸 좀 민주화 운동으로 연결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빛의 혁명이라는 것이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이 바로 광주가 이 빛의 고을 아니겠습니까? 빛고울이죠. 빛고울 그래서 예, 예. 이 빛의 혁명하고 연결해서 실제로 이 12.3 민주화 운동이라는 명칭을 민주당에서는 지금 거명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예. 그만큼 국민들이 시민들이 주도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부각시키면서 이것을 또 민주당의 정치 동력으로 삼겠다는 그런 의지도 강하게 좀 내비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싶은데 일단은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이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도 있다. 그렇죠. 그 얘기죠. 이렇게 좀 더 상당히 이것이 또 외신에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성명 발표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자격이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태도가 중요하다. 상당히 이제 국민들과 함께 가려고 하는 그 목소리를 또 강하게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정이 회복이 됐고 그것은 다 또 국민들이 이것을 이겨내고 극복하는데 원동력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또 민생 경제 그다음에 또 국민 통합이 중요하다. 다만 그것은 봉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해서 내란 종식 또 이제 다시 조금 약간 이름이 변경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내란 종식이라는 게 국민들한테 피로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의 적폐청산과 내란 종식과 적폐청산 앞에서 내란 청산이라는 명칭을 꺼내들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지금 여당에서도 그런 분위기인데 상당히 시즌 2를 예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은 봉합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상당히 또 국민들이 피로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분명하거든요. 근데 이제 국민 통합도 중요합니다. 너무 이게 진영 간 충돌이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게 그 피로감으로 인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여당 쪽에 후폭풍이 갈 수도 있어요. 지금 공무원 관련돼서 내란 가담 여부를 색출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헌법 존중, 그다음에 정부 혁신 TF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잘 조정할 수 있을까가 중요한데 하나 주목하는 부분은 이런 좀 강한 발언을 이재명 대통령이 G20 참석에서 돌아오기 직전까지는 거의 안 했거든요. 네. 근데 돌아오자마자 김용현 변호인에 대해서 이것은 재판부에 대한 모독이다. 또 이하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와 관련해서 검사들이 퇴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감찰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최근에는 이른바 정청래 대표와 국합 배드캅으로 역할을 나누었던 것을 이제는 정청래 대표를 못 믿겠다. 내가 직접 내란 청산을 주도하겠다라는 입장이 좀 더 뚜렷해진 현상이 아닌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12월 3일을 맞기 전에 우리 배 소장님이 외신 기자회견에 주목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외신 기자회견도 했어요. 네. 그 충분히 의미를 설명했다고 보십니까? 대통령이? 그렇죠. 이제 외신 기자회견을 선택한 이유는 뭔가? 국내 기자회견을 했다라면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겠습니까? 국내 기자회견을 했다라면 만약에 질문은 대장동 항소 포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김현지 이 문자가 드러났는데 결과적으로는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인데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죠. 비상계엄 1년이 완전히 그냥 쑥대밭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외신 기자회견을 하면은 그걸 뭐 영어든 일본어든 스페인어든 물어보니까 그거는 뭐 이야기하기 힘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만큼 주로 이제 1년 동안에 이 국정을 회복했고 내란 정산은 계속 이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한미 외교 등 외교에서 상당히 그렇죠. 성과를 내고 있는 대통령의 역할이 두드러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을 뚜렷하게 노린 건 아니냐. 명분도 찾았다고 볼 수가 있죠. 국가 신인도가 높아지고 주가도 분명히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을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 강조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도 깔려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외교 쪽에 초점이 맞춰질 거고요. 그렇습니다. 외신이니까요. 네. 자, 12월 3일 이 사과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사과 결과적으로 하지 않았고요.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라고 밝혔어요. 이거 어떤 의미로, 어떤 의도로 보이십니까? 이거는 이제 이른바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정부에 대한 대응 의지를 뚜렷하게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각에서 이야기 나오는 것이 이제 요구 사항은 비상계엄과 손절하라. 그리고 윤 어게인을 이제 손절하라. 예. 손절을 이야기하는데 손절이 아니라 오히려 장동혁 대표는 연속을 선택했습니다. 윤 어게인 이제는 장 스타트. 윤 어게인 장 스타트. 이제 장 스타트 쪽에 더 방점을 찍는데 그런 이유는 바로 그런 가장 큰 분기점이 된 것은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입니다. 예. 예. 자, 봐라. 내란머리가 맞지 않느냐? 한동훈 전 대표 뭐라 그랬냐? 그때 대통령에 대해서 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내란 어쩌고 이야기하지 않았냐? 그런데 지금 내란머리가 분명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른바 장 스타트. 장동혁 대표의 이제는 계획이 실행으로 옮겨지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상황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정권을 잃고 수세에 몰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지만 이제부터는 정말 강인한 정신을 통해서 이 대우를 정비하고 헤쳐나가겠다. 그걸 분명히 한 것이거든요. 네. 이른바 윤어게인에서 아마 이 이야기는 제가 최초로 할 것 같습니다. 장 스타트가 되는 지점을 12월 3일로 삼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요. 근데 이제 이게 당 대표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당의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 전원의 일을, 그러니까 대표에서 사과 기자회견을 했고요. 그리고 또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초재선 의원을 주축을 하는 의원 25명은 사과에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분명히 했습니다. 같은 당인데요. 그렇죠.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는 왜냐하면 예. 장동혁 대표와 송원석 원내대표의 처진에 다릅니다. 자, 예. 잘 보세요. 장동혁 대표는 예.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의 지지, 예. 그다음에 국민 여론조사에서 지지층들의 지지, 이들의 목소리를 좀 더 강하게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예. 물론 뭐 일각에서는 왜 그러면은 국민의힘의 중도 보수의 목소리는 반영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예. 지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는 본인을 뽑아준 사람이 누구냐, 본인을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 이 점을 이제 분명히 하는 것이거든요. 반면에 송원석 원내대표는 누가 뽑아줬습니까? 의원들이 뽑았어요. 의원들이 뽑아줬죠. 예. 그러면 의원들의 목소리는 제각각이에요. 물론 우리 이제 이 언론에서 조사한 내용들을 보더라도 중앙일보에서 맞아요. 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예. 절반 이상이. 절반 이상이 예. 사과해야 되고 예. 손절해야 된다. 네.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해서. 그러면 그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네. 송원석 원내대표, 원내지도부의 이 선출 배경이거든요. 그걸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송원석 원내대표는. 그러니까 송원석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뜻을, 장동혁 대표는 지지자들의 뜻을. 그러니까 장 따로 송 따로가 되는 거죠. 이게 장 따로 송 따로입니까? 투 트랙 전략입니까? 협의를 다 했다고 지금. 결과적으로는 지금 답을 예. 우리 향상현 앵커가 그래서 명앵커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못 듣는데. 답을 이야기해버려요. 예, 예. 아니 왜 저희 아니, 감사합니다. 반발을 하세요? 아니, 감사합니다. 네, 투정을 부리세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앙탈은 아니죠. 아닙니다. 앙. 아니, 예, 아니죠. 예, 예. 네. 네. 두 트랙 전략으로 보시는군요. 그렇죠. 예. 네. 자, 그 지금 쟁점이 됐던 분수령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얘기해 보겠습니다. 기각됐죠. 민주당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예. 곧바로 사법부를 겨냥했어요. 정청래 대표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는 표현을 썼고요. 내란 전담 재판부 2차 특검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개가 좀 될까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뻔히 이제 예상을 했던 건데 네. 이런 거 앞으로 이제 진영 대결이 더 첨예화될 거예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진영 간 골이 500m였어요. 예. 지금은 진영 간 골이 50만 킬로미터. 상상할 수가 없어요. 지구 저 밑에 가운데 그 멘트를 뚫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왜 그래 됐냐? 제가 말씀드렸죠. 법학을 부전공한 경주배시 배추도사 배종찬 소장이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은 100%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가 기각이다. 예. 그 설명을 드렸는데 예. 다만 정치적으로는 그러니까. 발부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워낙 압박하니까. 그러니까 예. 구속영장 전담 판사가 바로 배우 이정재와 이름이 똑같은 이정재
전담 판사에게. 네. 얼마나 졸렸겠습니까? 얼마나 가슴 졸였겠어요? 나를 놔두겠느냐? 지기현 판사도 저렇게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때리는데 라는 생각을 이정재 판사는 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법관의 양심이 살아있네, 살아있어 이게 된 거죠. 그래서 기각입니다. 추경호 의원에게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판사의 결정이에요. 네. 그런데 그럼 정청래 대표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혼장담을 했거든요. 예. 발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는 이대로는 안 된다. 근데 이제 그걸 이 빌미로 이제 네. 정청래 대표는 밀어붙입니다. 사법부 이대로 안 되겠다. 예. 우린 두 가지를 할 것이다. 예. 이것도 역시 투트랙 전략이에요. 예. 아, 투트랙 좋아하시네요. 아니요. 근데 이제 투트랙인데 하나는 뭐냐면 네. 내란 전담 재판부. 이제 예. 못 믿겠다. 예. 조희대 예. 사법부에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겠다. 예. 또 하나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우리가 단죄하겠다. 이건 이제 정부와 법무부 장관이 이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하겠다. 왜냐하면 이미 정청래 대표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가 아니라 유죄가 선고되면 네.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에 들어갈 거예요. 네. 이렇게 했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장동희 대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봐라. 그렇게 민주당에서 몰아붙이던 그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지 않았느냐. 네. 사법부는 살아있다. 박물관은 살아있다가 아니라 사법부는 네. 살아있다. 네. 장동희 대표는 이건 내란몰이다. 우리는 응전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는 이 진영 간 충돌과 대결이 네. 정말 항행거리는 상상이 가세요? 50만 킬로미터요. 50만 킬로미터. 네, 상상이 안 갑니다. 상상이 안 갑니다. 저는 정말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정치인들이 또 후손들에게 재짓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를 드립니다. 뭐 말씀을 다 하시긴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그렇게 공세를 취할 거고 사법부를 예. 겨냥해서 국민의힘은 대응에 나설 텐데 그렇죠. 어떤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할 것으로 보세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가장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제 민주당의 이 사법부 장악에 대한 부분들을 단순히 이제 장외 투쟁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수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예. 원내 대응 전략이죠. 네. 그것은 뭐냐면 사법 이 장악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낱낱이 네. 이 법사위에서 그 다음에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대응을 할 것이고 예.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장애투쟁보다는 현수막이라든지 예. 또 중도층에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부분들을 전국적으로 좀 확산시키는 전략이죠. 예.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일단은 경선도 당원 70%이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을 볼 거예요. 실제로 이제 지방선거에도 이준석 대표 당시 이제 대표 때부터 고안을 내냈던 이 적성검사 이 부분을 예. 여전히 가져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이런 활동들을 얼마나 충실하게 열정적으로 하는가 했는가에 따라서 평가 척도를 달리하는 그리고 경선에서 더 유리한 기회를 주고 또 당선 후보로 선정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대응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공천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대여 투쟁의 수위를 높여간다. 그렇죠. 그런 역할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게 이제 장동혁 대표의 이른바 맞대응 전략의 네. 골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다른 얘기를 좀 해볼게요. 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대통령실 김남국 비서관과 인사청탁 메시지를 주고받는 장면이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김현지 부속실장 얘기가 다시 나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서는 모습이에요. 제가 뭐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김희엇 스캔들은 계속될 것이다. 예.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을 놓고서 지금 국민의힘이 물론 뭐 일각에서는 탄핵 이야기도 합니다만 그게 지금 임기 초반에 예. 대통령 지지율이 견고한데 뭐 될 리가 없거든요. 예. 그러면 가장 대통령의 약한 고리, 가장 대통령의 멍이 들 수 있는 공간, 여지, 틈 어디겠습니까? 김희엇지시죠. 여기다가 새로운 또 초성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희엇 누가 될 수 있습니까? 예. 강훈식 비서실장 얘기하시는 이거 어떻게 알아요? 아까 가르쳐 주셨잖아요.
말씀하시죠. 살짝 모른 척을 해야죠. 예, 예.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문자에서 네. 말 그대로 문진석 의원과 예. 그다음에 김남국 이 비서관 전 의원이죠. 예. 사이의 문자에 예. 너무 많은 내용들이 나와버린 거예요. 예. 나와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 지금 첫 번째로는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일단은 이제 김현지 예. 부속실장 이야기를 보면 총무비서관 때부터 지금 국정감사 나오라고 하는데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의 이야기대로 대통령이 아킬레스건이다. 네. 이거는 이제 대통령에게 주는 영향을 부정적인 영향을 얘기한다면 일각에서는 이른바 상황이다. 예, 예. 대통령을 배후에서 좌지우지 우지좌지할 수 있는 인물이 바로 김현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뭐 대통령 선거 때의 관계부터 이제 지난 30년 40년가의 오래된 그 관계가 얼마나 많은 이른바 대통령과의 이야기 꾸러미를 계속해서 끄집어낼 수 있느냐 이 지적도 나오거든요. 이 추적도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관련된 게 대장동 이야기까지 옮겨갈 수 예, 있습니다. 바로 이제 대장동 이거는 이제 보도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대장동 아파트를 김현지 이 부속실장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또 보도가 됐죠.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해주시고 또 하나가 바로 인사입니다. 예. 지금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상당히 논란이 됐던 인물이죠. 여전히 또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인사를 이 김현지 비서관이 이 좌우하는 거 아니냐,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 아니냐, 만사형통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산림청장 인사에도 관여한 의혹, 뭐 또 어떤 인사에도 영향을 준다는 의혹. 그런데 실제로 이 실체가 이제 나온 거죠. 이른바 현지 누나, 예. 훈식 형님. 예. 근데 이 내용의 문자 내용을 보셨어요? 보시면은 예. 이게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문진석. 예. 그다음에 목이 타세요. 그다음에 김남국. 예. 그다음에 여기에 강훈식. 예. 그다음에 홍땡땡이 있는데 이 사람은 실명이 안 하겠습니다. 예, 예. 이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카마. 네. 카마의 본부장을 역임했었고 네. 그다음에 강훈식이 있고 그다음에 또 등장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 정청래입니다. 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 자, 이 문자에 보면은 이 홍땡땡 카마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의 본부장을 역임했었던 인물이 지난 경기지사 선거 때 이재명 대통령을 도와주셨고 이야기가 나와요. 기침을 한다는 것은 지금 좀 부담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네네. 그냥 기침을 한 겁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경기지사 선거 때 네. 자동차 산업협회의 본부장이 도와줬다. 이게 선거법 위반이 아닐까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앙대학이 그런데요. 예, 그렇게 자, 되죠. 이른바 그동안에는 이 대통령실과 그다음에 정부 여당 간의 갈등이 이른바 명청대전. 예, 그런 심지어는 표현이죠. 일각에서는 권리당원의 권한을 강화하면서 명청교책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명청,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통령. 예. 근데 잘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 어느 대학 출신입니까? 중앙대죠. 중앙대학이죠. 예. 중대죠. 문진석 중대, 예. 김남국 예. 중대입니다. 예. 그럼 홍땡땡 카마협회 회장으로 추천된 이 인물 어느 대학? 중대입니다. 예. 중대 후배고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 그대로 이른바 중대 라인의 실체가 밝혀진 것이거든요. 여기에 현지 누나, 그 다음에 훈식 형님, 예. 김남국 비서관이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 어느 대학입니까? 건국대학. 건대죠. 예. 그 다음에 자 지금 건국대학 또 어디 있습니까? 정청래 정청대 대표. 대표. 예. 이른바 명청대전이 아니라 중건대전이다. 야. 중앙대와 건국대.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또 문진석 의원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그 문자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은 싫어할 거야. 강훈식 비서실장과 문진석 대통령의 아끼는 후배, 사랑하는 후배 사이에는 알력이 있다는 것도 존재하고 있는 거죠. 예. 이른바 역사상 우리 정치사회에 흔히 볼 수 없었던 중앙대와 건국대학교, 이른바 서울의 서부와 동부 사이의 대열전, 중건대전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 근데 이런 분석과 해석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나올 수밖에 없는데 특정 대학을 언급하는 게 사실은 전 적절치 않다고 뭐 연대든 고대든 뭐 서울대든 뭐 저 중앙대든 그렇죠. 어쨌든 등장인물이 그런 연결고리가 아니, 문자에 있다. 중대가 예, 있어서 그러니까요. 저도, 제가 문자에 없었는데 예,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압니다. 예, 아니 예. 이 중대가 예. 무슨 군대 32중대를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예, 예. 저 있는 걸 말씀드리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아니, 있는 걸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그 문자에 예. 아니 동의 안 하셔도 좋은데 예. 제가, 아니, 제가 이제 동의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설명을 드리는 건 뭐냐면 예. 강훈식 비서실장은 나를 싫어하니까 그 얘기 나오잖아요. 나오죠. 그다음에 홍땡땡 예.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카마의 예. 회장으로 추천된 인물은 충대 후배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있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네. 대학이 이런 식으로 이제 소환되는 것 자체가 조금 불편해요. 바람직하지 않죠. 예, 바람직하지 않죠. 저는 정말 그 싫어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는 정말 대학 가기 너무 힘들었어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공부를 하면 싫어요. 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공부하면 또 우리 아니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